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 세 번째 나무인 감정평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세 번째 나무까지 방법론의 중요 테마들을 다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방식 6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권 182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3방식 6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3방식이다 하면은 뭐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요 방식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6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팔았을 때의 가격 또는 가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빌려줬을 때는 우리가 임대료 그러죠. 이거는 임료.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시험 삼아 계산했다 해서 시산이라는 표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가 방식에 의해서 시산 가격인 적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 원가법. 그리고 우리 비교 방식에 의해서 시산 가격인 비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매매 사례 비교법. 그리고 수익 방식에 의해서 시산 가격인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 수익 환원법. 요 세 가지. 물론 밑에 이제 시산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특히 요 세 가지 방법, 6가지 방법 중에서 세 가지 방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방법인 원가 방식에서 시산가격인 적산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시산 임료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 원가 방식이나 비교 방식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보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단독 문제보다는. 자, 그래서 이 테마 특강에서는 이 각각의 시산 가격을 구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딱 힘을 주고 그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47번째 테마 원가법입니다. 자, 특 A급이죠.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적으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감정평가론 3방식 6방법의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죠. 첫 번째는 크게 보는 그런 테마. 무식한 말로 하면 거시적으로.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무식한 말로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테마.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거시적인 출제 테마하고 미시적인 출제 테마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가법의 경우에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진 시산 가격을 특별히 뭐라고 그런다? 적산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가격을 뭐라고 되어 있죠? 가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출제 이유는 적산 가격, 또 어떤 분은 적산 가액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적산 가격 공식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 누계액을 빼주면 되죠. 감가 누계액을. 자,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문제는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 전체를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요 각각의 세부적인 거 있죠. 제조달 원가에 과연 어떤 항목이 해당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객관시험보다 그렇죠. 구별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감가 수정인데, 감가 수정이 여러 가지 방법들 상에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또 이 감가 수정이라는 거하고 기업 회계상의 감가 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의 그 차이점을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 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거시적, 미시적 부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거 한번 디테일에 가보죠.
그래서 적산 가격은 제주도 원가에서 감가수정 누계, 줄여서 감가 누계를 빼주는 건데, 제주도 원가에서 문제는 이제 감가수정 누계이죠. 요게 총 내용 연수분의 제주도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장가율이라는 걸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곱하기 경과 연수를 또 곱해주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이 잔가율 계산하는 거죠. 나머지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잔가율이 좀 공식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18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186페이지 보니까 우리 정액법상 적산가격 해가지고 잔가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조도 원가분의 잔존가를 우리가 잔가율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공식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시적 다음에 미시적. 첫 번째 구성 항목인 공식의 구성 항목인 요 제조도 원가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우리 183페이지 보면은 제조도 원가는 표준적 도국 건설 비용 플러스 통상의 부대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죠. 이 두 가지 항목을 알아야 되고요. 또 구체적인 표준적 도국 건설 비용, 또 줄여서 도국 건설 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통상의 부대 비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여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제주도 원가는 뭐다? 복조 원가다. 아주 새 것으로 만들었을 때 원가다 라는 거예요. 대체했을 때 원가가 아니라 대체했을 때 원가가 아니라 복조 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원가법에서는 바로 이 복조 원가가 제조도 원가가 되는 것이죠. 딱 두 번째, 감가 수정에서는 방법하고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미시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83페이지 밑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거기에 감가 수정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방법. 자, 방법에 보니까 우리 직접법, 다음 페이지 간접법이 있죠. 자, 직접법에서 보니까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정액, 일정액이다 이거죠. 일정액만큼, 매년 일정액만큼 감가를 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우리 해당이 됩니다. 우리 건물의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정액법상 우리 감가 수정 방법, 이 정액법을 쓴 방법에 의한 적산가격 계산 문제가 그래서 우리 매년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내용연수 기준법이라고 한다. 이걸 묶어가지고. 그래서 내용연수 기준법에는 구체적으로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관찰감가법이 있죠. 관찰감가법. 그리고 분해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법으로는 시장추축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 있죠. 자, 참고적으로 이 내용연수라는 거가 뭘 말하느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뭐예요?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를 중시합니다. 경제적, 다른 어떤 물리적이 아니라 잔존,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중시 여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감가 수정하고 비교되는 용어인 감가상각. 요게 이제 남았죠. 봅시다. 185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에 감가 수정하고 감가상각이 개념부터 해서 내용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로 뒤바꿨을 때는 뭐겠죠? 그렇죠. 틀린 법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별이다.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죠. 자, 감가수정은 감정평가. 지금 우리가 배운 거죠. 감정평가에 적용이 되는데 많아서 우리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가격이 우리 감가수정은 뭐예요? 제주도 원가죠. 제주도 원가에서 시작을 하죠. 그에 반해서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는 우리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시하죠. 자, 그에 반해서 감가상각은 물리적 내용연수를 중시합니다. 자, 취급하는 감가 요인들은 뭐냐? 감가수정은 다 따진다. 그에 반해서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만 따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 방식에 의해서 시산가격을 구하는 방법인 원가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가법 기출로 한번 다져볼까요? 자, 우리 기출 2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25페이지. 자, 보니까 우리 10회부터 해서 29회 어떤 때는 16회 같은 경우는 3문제, 10회는 4문제나 출제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원가법이죠. 원가 방식 중에서 특히 뭐예요? 원가법, 적산법보다는.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9회 때도 역시 한 문제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거시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30회 때는 좀 미시적인 문제로 해서 2가지죠. 제재도 원가 해당 여부하고 감가 수정 방법이나 감가상각하고 차이점. 제가 볼 때는 제재도 원가보다는 감가 수정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나오면은 감가 수정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그렇죠. 종합 문제. 그래서 이 원가법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각각의 보기로 내서 틀린 보기 골라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30회 때도 반드시 출제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가 방식에서 시산가격 또는 시산가액인 적산가격을 구하는 방법인 원가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